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조금 색다른 질문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청소년기에 범죄를 경험하거나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인물이 어떻게 권력의 정점에 오른 뒤 잔혹한 독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은 세계 역사 속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청소년기 성장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입니다. 차베스는 1954년 가난한 교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조부모 집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차베스의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입니다. 마두로는 1962년 카라카스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버스기사,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정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1945년 브라질 북동부 페르남부쿠주 케테스에서 태어나 가난한 환경에서 초등학교만 겨우 마쳤습니다. 그의 청소년기 또한 어려움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푸틴의 청소년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푸틴은 어린 시절부터 또래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며 물건을 훔치거나 패싸움에 참여하고 아버지와 난투극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도 비행 청소년이었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역시 쉽지 않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그는 농촌 하방 생활을 하며 농민들과 함께 동굴집, 즉 야오둥 야오통에서 살았고 똥을 퍼나르고 농사일과 수로 파기 등 육체노동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전 대통령의 청소년기입니다. 그는 소년공으로 일하며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형과 달리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사회적 경험과 노동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렇게 세계적 지도자들의 청소년기를 통해 성장 환경과 초기 경험이 이후 권력과 성격, 그리고 정치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역사 속 인물들의 청소년기 비밀을 탐구해 봅시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잔혹한 독재자들이 청소년기 불우 환경이 권력의 정점에 오른 후에 잔혹한 독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독재자들이 어린 시절 가난, 폭력, 차별, 불안정한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역기능적 성격의 토양이 됩니다.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 역경적 아동 경험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학대 빙원 불안정은 성인이 되었을 때 공격성, 권위주의, 반사회적 성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크 트리아드, 연구 마키아벨리즘, 자기의 사이코패시도 아동기의 방임과 불우한 환경이 권모술수적 사고, 냉혹한 판단, 도덕적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반두라의 도덕적 해리 이론 moral disengagement 힘을 얻은 후에 폭력과 탄압을 정당화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스스로를 정의의 집행자라 믿으면서 잔혹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맥락도 중요합니다. 슈네 라이프 히스토리 티어리에 따르면 불안정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는 빠른 전략 파트 스트라테기를 택합니다. 즉 미래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위해 공격성, 위험 감수, 지배 추구를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불안정은 권위적 통제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권력에 오르면 이를 통해 자신의 과거, 불안정성을 보상 컴펜세이토리 컨트롤하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푸틴, 마두로, 시진핑, 룰라, 차베스, 이재명 같은 인물들이 권력의 정점에서 강압적 통치를 강화한 것도 바로 이 보상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 독재자들이 권력에 오른 뒤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권력 자체도 성격을 변형시킵니다. 켈트널의 권력 접근 억제 아이론 파워, Approach and Inhibition Theory에 따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공감 능력이 줄어들고 충동과 지배적 행동이 강화됩니다. 즉 가난하고 불안정한 환경이 낳은 공격성의 씨앗이 권력을 만나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잔혹한 독재 체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현자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사제욕지공 셩시 즉 유즈공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고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가장 큰 공공이다. 어린 시절의 불우한 환경은 두 갈래의 길을 열어줍니다. 한쪽은 고난을 성찰하여 성숙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은 그 고난을 분노와 복수심으로 전환하여 권력을 쥔 뒤 폭정으로 흘러가는 길입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분노와 복수심으로 전환하여
권력을 쥔 뒤 폭정의 길을 택한 지도자들입니다. 차베스, 마두로, 푸틴, 시진핑,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한국의 권력자들까지 그들의 어린 시절 결핍과 상처는 성찰로 승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을 통한 보상과 폭력으로의 지배라는 파괴적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비자의 경고는 바로 이 점을 경고합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그 욕망은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 권력을 통해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덮으려는 자는 국민을 억압하고 반대자를 숙청하며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불우함은 개인의 비극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성찰되지 못할 때 그것은 국가의 비극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고대 현자의 말처럼 욕망을 이기지 못한 지도자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어린 시절의 불우함이 성숙한 성찰로 전환되지 못하면 권력을 쥔 후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는 폭정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니능학 비니능인자 기덕내대 쿠너능슈에 피너능렌즈 치드나이다. 공웅해도 배움을 잃지 않고 가난해도 인을 잃지 않는 자만이 큰 덕을 이룬다. 곤하고 쿤내 응이 배우며 능직 가난하고 빈 능이 어질면 능린 그 덕이 비로소 크다는 뜻으로 역경에 처하거나 가난한 상황에서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어짐과 베풀음을 실천하는 사람의 덕이야말로 진정 위대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공자의 사상과 맥락을 같이하며 상황에 굴하지 않고 수양하는 군자의 덕목을 강조한 구절로 해석됩니다. 고니능학 쿠나등슈에 공웅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배우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니능인 피인 얼능렌 가난한 처지에 놓였으면서도 어질고 너그럽게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덕내대 치드나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의 덕이 비로소 커지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환경은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 수도 있지만 성찰이 없다면 가장 잔혹한 독재자를 낳기도 합니다. 독재자들의 청소년기 환경 속에서 어떤 요인이 구체적으로 공격성권 위주의 반사회적 성향을 낳았는지 심리학적으로 정리해야 하자면 첫째 빈곤과 불안정한 생계 때문입니다. 차베스, 마두로, 룰라, 시진핑, 푸틴, 이재명 모두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학업보다 노동과 생계가 우선이었습니다. 심리학적 효과로 빈곤은 만성적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높여 충동성과 분노 반응을 강화합니다. 공격성 발달은 살아남기 위해 강해야 한다는 생존 전략이 청소년기부터 뿌리내립니다. 권위주의 성향은 안정적 질서를 갈망하게 되어 성인이 되면 강력한 통제를 통해 불안감을 보상하려 합니다. 둘째 학업의 단절과 낮은 교육 기회 때문입니다. 마두로, 룰라, 차베스, 시진핑, 이재명 같은 독재자들은 청소년기에 또래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푸틴은 학교에서 불량 학생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심리학적 효과는 학업 실패는 자존감 결핍과 사회적 소외감을 낳습니다. 반사회적 성향으로 제도는 나를 버렸다는 인식이 자라면서 제도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로 발전합니다. 권위주의 성향은 성인이 된 후 오히려 제도를 장악하고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과거 소외감을 보상하려 합니다. 셋째 폭력과 비행 경험 때문입니다. 푸틴은 청소년기에 절도, 패싸움, 폭력적 생활을 했습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의하면 심리학적 효과로 청소년기의 폭력 경험은 공격성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학습하게 한다고 합니다. 반사회적 성향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줄어들고 힘을 기준으로 관계를 이해합니다. 이 넷째 차별과 낙인 경험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문화혁명 시기 권력, 엘리트 집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정치적 차별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적 효과로 차별 경험은 깊은 수치심과 불신을 심어주고 성인이 되면 보복 심리와 권력 집중 욕구로 이어집니다. 권위주의 성향은 타인에게 굴욕을 주지 않으려 권력을 독점하고 통제 강화로 나아갑니다. 다섯째 가족의 부재와 기능 장애 때문입니다. 차베스는 부모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조부모 집에서 성장, 푸틴은 아버지와 갈등, 룰라는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심리학적 효과로 불안정한 애착 attachment insecurity는 성인이 되었을 때 냉혹함 신뢰, 결여 통제 욕구로 드러납니다. 공격성 반사회성 안정된 관계 경험이 부족하므로 힘과 두려움으로만 인간관계를 다스리려 합니다. 여섯째 이념운동 경험 때문입니다. 마두로는 청소년 청년기에 쿠바에서 마르크스주의 교육을 받으며 계급투쟁적 세계관을 내면화했습니다.
심리학적 효과로 불우한 환경에서 이념은 삶을 해석하는 틀이 되며 종종 적대적 세계관으로 vs 그들을 강화합니다. 권위주의 성향은 이념적 확신은 타협보다는 통제와 탄압으로 현실을 바꾸려는 태도로 연결됩니다. 정리하자면 공격성권 위주의 반사회적 성향은 빈곤과 불안정은 생존을 위한 공격성으로, 학업 단절은 제도 불신으로, 폭력 경험은 힘 중심 사고로, 차별 경험은 보복 통제 욕구로, 가족 부재는 불신 냉혹한 대인 관계로, 이념 학습은 적대적 세계관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기제가 맞물려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고전 철학에 경고합니다. 논어론 유에 이르길 소성 약천성 습관 여자연 샤오청 루어텐싱 시관루 스젠 젊어서 형성된 습성은 타고난 성품과 같고 습관은 본성처럼 된다. 조금 배우고 익힌 것이 마치 타고난 천성 같고 몸에 익은 습관이 마치 자연스러운 일처럼 몸에 밴다는 뜻으로 어릴 때의 교육과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어렸을 때의 배움과 습관은 매우 중요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며 한 번 든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좋은 습관을 어릴 때부터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성 샤오청 조금 배우고 익힌 것, 어릴 때의 배움. 약천성 루어텐싱 마치 타고난 천성 하늘이 부여한 본성과 같다. 습관 시읒감 몸에 익은 버릇. 여자연 루시엘에 마치 자연스러운 일처럼 행동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국지환 부재외적 내재 불지적 지강 고즈환 부자이와이디 얼자의 부즈디 지창 나라의 근심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숨은 위험을 모르는 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불우한 청소년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성인이 된 뒤 권력과 결합하여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독재적 성향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